2021년 3월 23일 이슈를 이야기하는 여자 이슈녀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이기고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22일 하루 동안 100%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울시민 3,200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앞선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의 역전승을 거둔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화 경쟁에서도 안철수 후보에게 역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2011년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재도전하는 것은 10년 만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와 글로벌리서치 두 개 기관에서 각각 1,600명씩 모두 3,200명을 조사했습니다. 양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됐다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 시민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돕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단일화 조사가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양당의 징검다리 승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잘 치르길 바랍니다. 대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막은 채 짐을 내리는 렉스턴 차주에게 항의한 운전자가 들의 욕설과 고성을 듣는 영상이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렉스턴 차주는 급기야 운영하는 식당 간판까지 떼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2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봐주세요. 억울해서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놓고 짐을 내리는 렉스턴 차주를 마주했습니다. 기다리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세워둔 채 볼일을 보는 렉스턴 차주에게 비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는 경적 1.5초 누르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상 속 차주와 그의 아들로 보이는 남성 등이 A씨를 향해 욕설과 고성을 약 4분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억울하다. 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은 차주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내 배달앱 리뷰 테러를 했고 일부는 직접 식당을 찾아 항해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대다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영상을 끝까지 다 못 듣겠더라. 내가 다 화가 난다. 어떻게 살아왔을지 눈앞에 보인다 등 비난을 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식당은 하루 만인 23일 오전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다른 곳에 오픈할 듯 내일이면 다른 간판 내걸지도 끝까지 간다 등의 댓글을 남기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수준이면 분노 조절 장애 아닐까요? 장사보다 치료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조선구마사 제작 지원 브랜드 중 하나였던 호관원이 역사 왜곡 논란 이후 즉각 광고 중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호관원 측 관계자는 저희는 상기 이슈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제작 지원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시놉시스와 대본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기사를 접하고 즉각 광고 중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구마사 제작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간접 광고와 일반 광고를 청약하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제작 지원에 참여하더라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관원은 조선구마사 엔딩에 등장하는 배너 광고에 참여한 세계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구마사가 첫 회부터 역사 왜곡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조선구마사는 태종과 충녕대군이 서역에서 온 알령에 맞서 백성을 구한다는 콘셉트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첫 방송부터 태종이 태조의 망령을 잘못 보고 백성을 학살하고 충녕대군이 역관에게도 하대받을 정도로 모자란 모습으로 묘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은 기녀들이 나오는 한국의 기방에서 중국 사극에서나 볼 법한 술병과 거위 알료리, 만두, 화병 등이 등장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첫 방송부터 역사 왜곡 논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상영 중단을 요청하는 글이 게재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민원이 900여 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관원을 비롯해 다른 제작 지원, 제작 투자, 광고 등의 브랜드와 관련해 불매 리스트가 돌 만큼 반감이 커졌습니다.
아무리 논픽션 드라마라지만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역사물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역사 고증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 종로구 보건소를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현상 경호처장, 김영진 안보실이 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일부속실 행정관, 경호처 직원 1명 등입니다. 체온을 측정한 뒤 정상이라고 통보받은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곧바로 신분증을 내고 신원을 확인받고 비공개로 의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장면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 영상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바이알에서 주사액을 추출 후 파티션 뒤로 가서 잠시 동안 주사기가 안 보이거나 의료계에서는 금기시하는 주사바늘 뚜껑 닫기, 즉 리캐핑을 보여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를 이야기하는 여자 이슈녀였습니다.